안녕하세요. 고전 책방지기 북나리입니다. 스승의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은 인생에서 스승이라 부를 만한 분들을 갖고 계신가요? 단순히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시각과 방식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스승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소개해 드릴 그리스인 조르바에는 많은 분들이 인생의 스승으로 꼽는 조르바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스승의 날 특집편으로 이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실제로 34살에 기오르고스 조르바라는 일꾼과 탄광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일꾼과 함께 보낸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스인 조르바를 집필했다고 전해집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1883년에 터키의 지배에 있던 지중해 크레타 섬에서 태어났는데요. 젊은 시절에는 국가나 제도에서 벗어난 인간 개개인의 자유와 감각을 중시하는 니체의 철학에 깊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중년에는 니체주의자답지 않게 국가의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들을 계몽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서 정치권에 뛰어들어 장관직을 수행하고 정당을 창립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 개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니체의 철학과 인간을 지배하고 틀에 맞추려는 정치 사이에서 길을 헤맨 인물 같기도 합니다. 그의 1946년작 그리스인 조르바에도 이 정치와 자유를 상징하는 상반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책의 화자이자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분신이기도 한 두목이란 인물은 글과 이념을 통해서만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 이상주의자, 이념주의자 등을 상징하죠. 반대로 조르바는 책이나 이념 따위는 집어던지고 소위 먹고 마시고 사랑하는 일에만 오롯이 집중하는 동물적이고 감각적인 인물입니다. 행동가, 경험주의자, 감각주의자 등을 상징하죠. 이 작품은 두목이 조르바를 만나 실체와 생생함이 없는 자신의 이념뿐인 삶을 조금씩 벗어 던지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이 책은 특히 한국에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워낙 사회적 시선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사회라 이를 벗어나 자유롭고 감각적인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리스인 조르바를 만나러 지중해의 아름다운 섬 크레타로 가보시겠습니다. (30대) 중반의 화자는 항상 단테의 시집과 붓다의 서적을 끼고 사는 책벌레입니다. 책을 통해 인생을 배워나가는 인물이죠. 그는 이런 삶이 부끄러워서 노동자들과 직접 몸을 부딪히며 새로운 삶의 양식을 배워보려고 집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크레타 섬의 탄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선착장에서 조르바라는 이름을 가진 건장한 60대 노인을 만나는데 그는 자신을 데려가면 그동안 세상에서 맛본 적 없는 맛있는 수프를 끓여주겠다며 접근합니다. 화자는 조르바의 강렬한 눈빛이 마음에 들어서 그와의 동행을 결심합니다. 조르바는 과거의 보따리 장수, 산투르 연주자, 게릴라군, 탄광 노동자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던 떠돌이 일꾼이었고 전 세계 곳곳에 외로운 과부들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결혼도 두어 번 하긴 했지만 아내와 자식들의 잔소리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산투르 연주에 집중할 수 없어 집을 떠나왔다고 말합니다. 조르바는 책의 화자를 두목이라 부르기 시작하며 함께 크레타 섬으로 갑니다. 크레타 섬에 온 두목과 조르바는 퇴물 캐바레 가수 오르탕스 부인이 운영하는 호텔에 묵게 됩니다. 그녀는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4개의 열강이 차례로 크레타 섬을 지배할 때마다 그 나라 군인들의 첩으로 살아갔었고 지금은 누구도 돌보지 않는 주름지고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르바는 오르탕스 부인을 보자마자 흥분하면서 그녀를 아름다운 바다의 신 세이렌으로 불러대며 그녀를 초대하기 위해 3인분의 저녁 식사를 푸짐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삶에 지쳐있던 오르탕스 부인은 조르바 일행과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며 시시각각 젊어집니다. 조르바는 모든 여자에게는 나이와 외모를 떠나서 신비롭고 나약한 영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남자는 항상 여자들의 영혼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며 이성에 대한 왕성한 호기심을 놓지 않습니다. 길가에서 여인들을 지나칠 때마다 대체 저 신비의 정체는 뭘까요? 라고 물어대고 길가의 꽃이나 냉수 한 컵을 보고도 매번 그걸 처음 본다는 듯이 놀라워하며 엉뚱한 질문을 던져댑니다. 두목은 이런 감각적이고 천진난만한 조르바를 보며 자신의 머리는 얼마나 지루한 관념들로만 꽉 채워져 있길래 이런 천진한 호기심을 갖지 못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조르바는 음식 앞에서도 열정적입니다. 두목은 항상 음식을 앞에 놓고도 생각에 잠기느라 자신이 뭘 먹고 있는지 모르는 때도 많았는데 조르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건 닭고기밥입니다. 우리 마음이 닭고기밥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내일이면 탄광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탄광이 되어야 합니다. 조르바는 이렇게 먹는 행위와 감각과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덕분에 두목은 음식을 먹는 행위의 즐거움을 깨닫게 되고 음식은 육체뿐 아니라 정신을 살찌우는 원료로도 쓰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차차 조르바의 영향을 받아 정신의 세계에서 감각의 세계로 넘어오게 된 거죠.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탄광일을 시작하는데 탄광일을 해본 적이 있는 조르바가 두목을 대신해서 일꾼들을 감독합니다. 두목은 정치적 이념에 매여 있는 이념주의자답게 인부들에게 탄광일이 성공하면 모두 함께 평등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자며 어설픈 평등주의를 설파하고 다니는데요. 조르바 입장에선 인부들과 일하는데 걸리적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조르바는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거라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자신밖에 없고 나머지 이념이니 국가니 타인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헛개비일 뿐이니 그 헛개비에 대해 떠들고 다니지 말라고 두목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리스 해방군 시절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당시에 국가와 이념의 이름으로 잔혹하게 사람도 죽이고 방화도 저지르고 강도짓도 했는데 어느 날 자신이 죽인 불가리아인 신부의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들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고 도망쳐 왔다고 말합니다. 국가와 이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행위들로부터 말이죠. 두목은 이 말을 듣고 자신이 꿈꾸는 이념과 이상이 얼마나 실체가 없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두목은 조르바에게 세계를 두루다니며 얻은 신비로운 경험들을 왜 글로 써서 세상에 들려주지 않냐고 묻는데 조르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소위 그 신비를 살아버리느라고 쓸 시간을 못 냈어요. 때로는 계집, 때로는 술, 때로는 산투르를 살아버렸어요. 그러니 내게 쓸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인생의 신비를 사는 사람들에겐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살 줄을 몰라요. 마을에는 이성적인 두목의 마음조차 어지럽히는
아름답고 육감적인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그녀의 유혹에 넘어가 뜨거운 하룻밤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녀를 짝사랑하던 마을 청년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녀는 마을 남자들에게 타락한 여자로 몰려 공개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조르바는 두목의 억지스러운 권유로 오르탕스 부인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결혼의 꿈에 부풀어 있던 오르탕스 부인도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두 남자는 여인들을 잃은 슬픔과 충격을 잊기 위해 탄광 케이블 작업에 더욱 전념합니다. 하지만 그 케이블도 완공식 날 와르르 무너지며 두 남자는 처참한 패배를 맛봅니다. 막대한 사업 자금마저 날린 두 남자는 해변에서 완공식을 위해 준비했던 양고기와 빵과 술을 우적우적 먹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깨끗이 먹어치우니 두목은 갑자기 혈관에 피가 돌면서 왕성한 기운이 샘솟습니다. 그래서 조르바에게 갑자기 춤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두 사람은 신발을 벗어던진 채 한참을 미친 듯이 춤을 춥니다. 두목은 처참한 패배가 다가왔음에도 자신의 내면이 조금도 부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갑자기 생애 그 어느 때보다 큰 기쁨과 자유를 느낀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어떤 광풍도 자신이 먼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자신을 집어삼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해방감을 느낀 것입니다. 탄광 사업 실패 후 두목은 크레타 섬을 떠나게 되고 조르바와도 아쉬운 작별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조르바는 계속해서 엽서를 보내오는데 발신지는 루마니아, 시베리아, 베를린 등 다양했습니다. 그는 국경과 이념을 뛰어넘는 자유로운 방랑의 삶을 계속해갔던 거죠. 베를린에서는 멋진 노감을 찾았음, 즉시 오시오라는 정보도 보내지만 쉽사리 행동하지 않는 이성주의자인 두목은 가야 할 이유보다 가지 못할 이유를 먼저 생각하느라 끝내 조르바에게 달려가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목은 새벽 안개 속에서 조르바가 나타나는 꿈을 꾸게 되고 그 순간 조르바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조르바의 죽음을 알리는 편지가 도착하며 이 작품은 막을 내립니다. 조르바가 마지막 남긴 말도 편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내 평생 별짓을 다 해봤지만 아직도 못한 게 있어. 아, 나 같은 사람은 1000년을 살아야 하는 건데.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삶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놓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조르바는 청춘들에게 이것저것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삶과 사랑에 풍덩 뛰어들라고 말하고 있고요. 나이가 들더라도 다가오는 죽음과 물리적 나이에 굴복하지 말고 삶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을 놓지 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살을 다 꽉 채워 살더라도 세상은 여전히 풀지 못할 신비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조르바처럼 더 먹고 마시고 사랑하며 삶을 꽉 움켜줘야겠죠. 그럼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도 주옥 같은 고전 작품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